나오의 크리드,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 DLC 나온 거 아십니까? 어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목은 아와지의 덫이고요. 이게 게임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애매하죠. 내가 DLC 있는 걸 샀던가? 기본을 샀던가? 이게 사전 예약하면 다 주는 건가? 아니었나? 스팀은 그나마 등록한 거나 구매한 거 무슨 버전 샀는지 확인이 되는데 저처럼 유비 커넥트로 구매하거나 등록했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진짜 스팀이 짱입니다 그냥. 커넥트에서도 속성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DLC 이름이 떠있긴 하네. 나도 있나 보다 생각 들었고요. 저도 정확하게 이게 예고 특전인지 디럭스 버전 사야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하기 전에 DLC 진입 방법부터 한번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설치를 다 하고 게임에 들어오면 이렇게 밑에 아와지의 덫이라고 생겨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고 여기서 이제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림자의 밖으로 라는 퀘스트를 완료해야 되고 이게 그냥 엔딩까지 다 보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본편 엔딩을 다 본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게임에 들어와서 지도를 켜보시면 지도를 크게 벌리면 저 왼쪽에 아와지라고 생겨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이제 빠른 이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막혀 있죠. 저 엔딩을 봤는데 요거랑 연결되는 스토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게 보시면 여기에 쭉 보시면 여기 준지로 이 녀석 있잖아요. 요 퀘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보통 요걸 다 했으면 아까 그림자 밖으로 퀘스트가 떠 있을 텐데 저는 그 전 단계를 안 했나 보더라고요. 소겐스님을 위한 거 하여튼 준지로 연관된 퀘스트 한두 개 정도 해주니까 떴습니다. 이렇게 또 성지순례 계속 저렇게 쾌가 하나씩 떠요. 한 2개, 3개 정도 퀘스트 하니까 됐거든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렸던 20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다 하면 여기 막 깃발 꽂고 이러면서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한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픽이 참 좋죠. 그러면 이제 확장팩이 떴다고 이렇게 뜨고 우리 은신처 있잖아요. 여기 기지에 가서 여기 좀 올라가시면 여기 여자 한 명 서 있거든요. 저 퀘스트입니다. 이거 퀘스트 표시를 좀 다르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더 알아먹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 말 걸면 이때부터 퀘스트가 진행되고 여기 뭐 인연극 보는 거 있거든요. 인연극 보고 나서 이제 아와지 섬으로 가요. 이게 인연극 할 때 이렇게 약간 플랫포머 게임 같은 거 좀 미니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후원부로 이렇게 어쌔신으로 하는 거 있어요. 예전에 이걸로 나온 게임이 있었잖아, 그죠?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요것만 해서 좀 가볍게 게임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투가 좀 재밌게 돼 있어서 이 닌자 파트만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와지 섬으로 넘어가면 된다. 방금 그 횡스크롤 게임 생각보다 좀 깁니다. 이까지 넘어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게임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팀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실행하는데 오류가 있는 건지 DLC 적용이 안 되는 이슈가 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스팀에선 평이 나락가 있네. 지금은 해결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나우에와 함께 일본 여행을 좀 해봅시다. 간만이라 설레이는데요. 옵션은 4K FSR 품질로 켜놓고 했고요. 프레임 생성은 켜지 않았습니다. 선명도 강화 50으로 주고 그래픽 옵션 매우 높음으로 플레이했고요. 제가 본편을 컴퓨터 업글하기 전에 했었는데 이 게임이 요즘 게임들에 비해서 최적화가 좋은 거지 실제로는 최적화가 좋은 게임은 아닙니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래서 예전 컴퓨터 3080으로 돌릴 땐 4K 중업으로 돌려서 겨우 50프레임, 60프레임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주 쾌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3080이면 요새는 QHD로 하는 게 맞죠. 특히나 제가 어제 플레이할 땐 예전 세팅대로 처음에 했다가 눈치채고 좀 나중에 중간쯤에 매우 높음으로 바꿨는데 이 게임은 그래픽 옵션을 올리면 눈으로 체감될 정도로 그래픽이 더 밝고 이뻐지더라고요. 여튼 오랜만에 나우에를 만났는데 와, 간만에 충격이었달까요? 진짜 올해 하반기에 게임들이 다 빡긴 했었나 봅니다. 그래픽이 진짜 개놈사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뛰어난 그래픽 안에서 캐릭터를 조작하니까 내가 마치 옛날 일본에 들어와 있는 듯한 몰입감을 받았어요. 그냥 말 타고 뛰어다니거나 숲속에서 길 잃고 헤매어도 마냥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야, 유비소프트는 항상 제자리였는데 다른 애들이 내려와 주니까 유비형이 빛나기 시작하네. 그리고 게임 역시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나우의 무기 봉술이 추가되는데 이게 꿀잼입니다. 검은 신화 50 이후로 봉무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드네요. 여튼 다른 무기들에 비해 조작이 처음엔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자세라는 게 있거든요. 하단, 중단, 상단. 근데 막상 자세만 잡은 뒤에 조작은 간단해서 몇 번 쌓아보면 금세 익힐 겁니다. 그리고 봉술 모션이 진짜 개쩔어요. 요즘 이상한 게임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섀도우스의 전투 모션이 이렇게나 좋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저 정말 오랜만에 게임 시작해서 쉬는 시간 없이 앉은 자리에서 4-5시간 정도 게임했습니다. 진짜 주인공, 그래픽, 전투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보더랜드 하다가 섀도우스 하니까 더 뛰어난 최적화, 압도적인 그래픽을 느꼈고 매기솔 하다가 섀도우스 하니까 은신, 잠입 전투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있었고 마피아 하다가 섀도우스 하니까 RPG 근접 전투의 재미는 원래 이런 거란 걸 느꼈으며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 하다가 섀도우스 하니까 이런 게 완성된 게임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나마 이 게임의 고질적인 단점은 여전히 한 가지 존재했는데요. 이번 DLC에서도 야스케 강제 파트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뒤에도 좀 더 나오겠죠. 그냥 나우의 DLC, 야스케 DLC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야스케 딜크는 안 팔리겠구나.
그나마 야스케 전투가 시원시원하고 재밌는 편이라 그 맛에 진행은 가능했어요. 소문으로는 DLC 분량만 해도 10시간가량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조만간 끝까지 해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진짜 제대로 된 오픈월드 게임을 하니까 역시 내가 편식이 심한 게 아니야. 요새 나오는 게임들이 나사가 빠져있었어 라는 게 확실시 되더라고요. 물론 사실 게임 편식도 조금 있는 건 맞습니다. 여튼 섀도우스 본편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DLC도 꼭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요. 오픈월드 게임 좋아하시거나 어크 오디세이 오리진 이런 거 재밌게 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섀도우스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